과인에게 감히 이런 무려를 저지르다니. 너희들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당장 끌어내라! 가장 강력한 개혁군주로 손꼽히는 정조 임금, 그 뒤를 이어 어린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펼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영조의 계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선 평범한 소녀였죠. 과연 이 소녀가 어떻게 조선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훗날 세도정치라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삶이 한 시대에 미친 거대한 파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때로는 정조의 빛나는 업적에 가려지고 때로는 세도정치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로 평가받는 정순왕후. 그녀의 삶과 결정들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들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1745년 조선의 궁궐은 한 소녀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합니다. 15살의 어린 나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릴 듯한 여린 소녀가 66살의 영조 임금 곁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정순왕후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시 조선의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중 하나였던 노론 명문가, 즉 김안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은 그녀에게 엄청난 정치적 무게와 함께 역설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계 또한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비로 간택되어 화려한 가마에 몸을 싣고 궁궐문을 들어서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하고 불안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어른들의 시선과 겹겹이 쌓인 궁궐의 담장은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나이의 소녀에게는 너무나 거대하고 차가운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그녀가 궁궐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의 왕실에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폐위와 죽음이라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참혹한 사건이었죠. 어린 대비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실 구성원의 비극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인 영조 임금과 남편의 아들인 사도세자 사이에 흐르던 미묘하고도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은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그녀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궁중 정치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겁니다. 조용한 어전 회의실, 고요하기만 한 대비전 안에서 어린 정순왕후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을까요? 노론 명문가의 자자로서 지녀야 할 위엄과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고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영조 임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세손, 훗날의 정조 임금과의 관계는 어린 대비에게 또 다른 정치적 숙제였을 겁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과는 정치적 노선이 다른 소론 계열의 지지를 받는 인물. 정순왕후에게 정조는 단순한 손자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였죠. 노론의 구심점으로서 그녀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모든 움직임, 대신들의 작은 말 한마디까지도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그 시절, 어린 대비는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주고받으며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궁중 정치의 무게와 압박감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녀를 정조 임금의 반대편에 선 인물로만 기억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번민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영조 임금의 계비로서, 그리고 훗날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될 대비로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이처럼 정순왕후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거대한 정치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존재였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였던 정순왕후, 이제 그녀의 삶은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조 임금의 승하와 함께 마침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개혁 군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탕평책을 더욱 견고히 추진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정조의 행보는 정순왕후에게는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노론 명문가의 딸이었고 노론은 사도세자 폐위에 깊이 관여했던 세력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임금의 개혁은 노론의 오랜 기득권을 흔드는 일이었고 사도세자 추승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들춰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순왕후에게 정조는 단순한 손자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신념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정순왕후는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비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정조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그리고 노론 세력에게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대비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대신들의 시선과 은밀한 움직임이 오갔을 거예요. 정조가 개혁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비전에서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승인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함께 미묘한 반대의 기운이 흘렀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듯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 파장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노론 대신들은 대비전을 찾아 그녀의 의중을 살피고 그녀의 침묵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며 세력을 결집하려 애썼을 겁니다. 정순왕후의 존재 자체가 노론 세력에게는 든든한 방패이자 정조의 개혁에 보이지 않는 저항 세력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을 개혁하려 했지만 대비로서 막강한 위상을 지닌 정순왕후와 그 뒤에 자리한 노론 세력의 견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계속되었을 테니까요. 정조의 강력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이 때로는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비전의 침묵의 정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노론 세력의 옹호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켜내려 했던 것일까요? 역사 속에서 때로는 정조의 그림자에 가려지곤 했던 그녀의 존재는 사실 조선 후기 정치의 흐름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정치적 대립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그 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었겠죠. 이처럼 정순왕후는 정조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정조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가던 정순왕후. 그녀의 존재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에서 서서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개혁의 상징이었던 정조가 1800년 여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불과 49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사회의 거대한 충격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왕위는 어린 순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순조는 당시 겨우 11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국정을 직접 이끌어갈 수는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수렴청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정순왕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계비이자 어린 순조의 할머니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으니까요. 수렴청정은 왕권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강력한 권한으로 정순왕후에게는 그동안 꿈꿔왔던 혹은 준비해왔던 절대 권력을 손에 쥘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수렴 뒤에 앉아 어린 왕을 대신해 정사를 지휘하는 정순왕후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바로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탕평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엎는 것이었죠. 탕평책은 당파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했던 정책이었지만 정순왕후는 이를 과감히 철회하고 노론 벽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조의 개혁에 맞서왔던 노론 벽파에게는 다시금 권력의 중심에 설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인사 개편을 넘어 조선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왕 후의 강력한 리더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01년 이른바 신유박해를 단행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신유박해는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던 남인 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하여 정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천주교는 당시 서학으로 불리며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었는데 정순왕후는 이를 빌미로 정조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남인들을 뿌리 뽑으려 한 겁니다. 수많은 천주교도와 남인 학자들이 옥에 갇히고 잔혹한 고문 끝에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정약용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도 유배를 떠나야 했죠. 이 박해는 단순히 종교 탄압을 넘어 정조시대의 개혁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노론 벽파의 단독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순왕 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피바람 부는 숙청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며 절대 권력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겁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기존 권력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세력의 부상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의 친정 가문인 경주 김씨는 물론 노론 벽파의 핵심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을 대거 등용하며 권력을 재분배했습니다. 이는 훗날 조선을 쇠락의 길로 이끌었던 세도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정 가문이 왕권을 등에 업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의 암울한 그림자가 이때부터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죠.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은 단순한 국정 운영을 넘어 조선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조선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던 그 순간은 단순히 한 여인이 권력을 잡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조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탕평책의 대의를 전면적으로 뒤엎는 충격적인 전환점이었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치적 균형의 추는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가문인 경주 김씨는 물론 노론 벽파의 핵심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 등 외척 가문을 대거 등용하며 국정을 재편했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되거나 개혁 성향을 띠었던 세력들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특히 신유박해는 정순왕 후의 강력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남인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수많은 지식인과 평범한 백성들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피로 얼룩진 역사의 페이지는 정순왕 후의 단호한 결단을 웅변하는 듯했죠. 이 피바람 부는 숙청의 폭풍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나 정적 제거를 넘어 조선 사회의 사상적, 정치적 다양성을 뿌리 뽑고 하나의 강력한 이념만을 남기려는 시도처럼 비치기도 했습니다. 정순왕 후의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는 수많은 이들의 개인적인 운명은 물론 나아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수렴청정은 그야말로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력 행사의 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한 여인의 단호한 의지가 때로는 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조선의 쇠락을 앞당긴 결정적인 단추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순왕 후의 삶은 단순히 궁중 암투 속에서 펼쳐진 한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격동의 시기,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던 한 인물의 선택이 얼마나 큰 역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내린 수많은 결정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중대한 선택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며 리더십의 무게와 책임감,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뒤편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인물들이 사실은 시대를 움직인 거대한 동력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강렬했던 한 여인의 삶이 남긴 그림자는 과연 조선의 마지막을 향한 긴 터널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고뇌했던 한 인물의 발자취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순왕후가 조선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그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